안녕하세요. 브라질 손녀수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생필품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하면은 뭐 뭐든 뭐 콩, 뭐 고기, 뭐 여러 가지 뭐 석유도 나는 나라로서 모든 생필품이 싸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많은데, 이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한국과 비교해서 고깃값이 싸고 뭐 과일은 흔하다 하더라도 고기와 또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중에 뭐 통신이라든가 의료 혜택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문제 생겨서 고친다라든가 집에 전기 문제된 걸 고친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서비스를 다 합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생활 이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탄차를 사시는 분과 또 안전지역을 찾아서 비싼 지역에서 주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또 뭐 제가 뭐 극소수이지만 이런 경비원을 또 대동하시는 분도 있는 등 그런 것도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이 상파울루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최대 식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부터는 매년 가던 곳이었고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거래처도 만나고 또 이렇게 시장 조사도 할 겸 많이 다녔었는데요. 올해 갔더니 그러니까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만 해도 아직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실내에서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풀리면서 모두가 이제 활발하게 만나고 뭐 그전부터 활동하신 분도 계셨지만 몇 명은 또 당연히 위험해서 뭐 집에만 있던 분이라든가 뭐 마스크 쓴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번에는 이제 다 모두 풀리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야 3년 만에 만나네, 몇 년 만에 만나네, 어떻게 지냈는지 하는 등 이런 굉장한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전시회 동안 이렇게 여러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역시 브라질은 이런 생필품이나 이런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규모가 한국을 월등하게 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인구가 2억이 넘어가니 이런 시장도 큰 것도 있고요. 뭐 세계 최대 육류 회사 이런 게 다 브라질에 있는 거와 같이 먹거리 사업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가 가끔 보면서 우리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안타깝다. 한국은 규모가 적죠. 뭐 한국이 뭐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인구가 적고 시장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이런 소비 이런 수치가 낮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은 이렇게 넓은 땅에서 모든 거 보면 또 대부분이 몇 개의 업체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식품 박람회라 보니 식품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분들과 또 하나는 이걸 유통하는 회사들이 만나서 이제 만남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고 어떤 제품을 뭘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도 한국관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뭐 왜 이런 걸 뚫을 수가 없느냐. 브라질이 첫 번째 너무 보수적인 성향의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이미지로 무조건 개방적인 뭐 사회다라고 하는데, 개방적인 거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따라 보느냐, 사람들 생각이라든가 뭐라든 이렇게 뭐 성향이 뭐 개방적일 수도 있지만 소비라든가 자기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곳 거래처들과도 얘기를 해보면은 야, 이 제품이 좋고 싸고 좋으니까 사봐. 그래도 잘 안 사는 것이죠. 쉽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미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론칭해서 내가 그거 잘 안 팔리면 책임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을 입에 넣어주고 또 신뢰를 쌓아서 문제 생기면 내가 이것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당연히 한국에서는 거래를 끊을 생각이었는지 연락을 안 해서 자연히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여태까지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에서 수입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이런 인증 또 뭐 이런 허가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는데 1, 2년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한 다음에 브라질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 이런 제품을 수출하신 분은 이해합니다. 여건도 얼마 안 되고 잘 모르고 뭐 이런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무한정으로 투자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건만 어떻게 내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서도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뭐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브라질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브라질은 일단 최소한의 먹을 것은 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고 살아도 무슨 대외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져도,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도 여기 있는 것만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콩이나 뭐 콩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종자를 가지고 와야지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땅에 있는 거 심는 거 아닙니다. 또한 동물도 키우려면 동물 사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장 촉진제 이런 것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브라질 고립돼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말이고요. 그래도 일단 있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도 뭐 삐라시카바에 가서도 제가 뭐 한식을 뭐 알리기도 했지만, 이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제품을 브라질 사람들한테 알린 것 중 하나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고요. 이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장 같은 경우도 브라질 간장과 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제대로 된 연구해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직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높은 가격을 이 현지 가격과 어떻게 비교해서 어떤 장점을 내서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좀 데이터화를 하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한국에서도 요즘 얼마 되면 이제 뭐 유럽에서도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뭐 상한제를 놓아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몇 차례 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지난 2020년부터 줄기차게 설명했습니다. 몇 차례 뭐 특집같이 뭐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놓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물가 뭐 그냥 조절하면 되지 않아? 그게 이제 한국같이 오랫동안 물가 상승이 없던 나라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가 절대 아닙니다. 물가 오를 때 이것을 또 뭐 사재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것을 뭐 상한제를 두면 안 오르겠지. 저는 100원에 사는데 120원에 팔아야 되는데 상한제로 100원에 팔아야 된다. 그럼 결국은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럼 만들던 사람도 안 만들게 되고, 그럼 시중에 없으니까 가격은 더 오르게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이제 올 것이다 조심하세요 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오래 갑니다. 이거 쉽게 안 잡히고요. 이거 뭐 금리 몇 번 올리고 내린다고, 아니면 금리를 내리면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10년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물가는 올라가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식품 박람회와 이런 한식을 알리는 제 이벤트를 한 일주일간 지금 하다 보니까 브라질에 대한 시장성 가능성은 정말 높고요.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여기서 먹거리 사업만 가지고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한국에서 내가 무슨 사업한다고 그냥 물건 하나 보내준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그러든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투자를 해야죠. 뭐 만드는 것도 있지만 뿌려야 됩니다. 얘네들한테 입에다 자꾸 넣어주고 이런 게 좋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몇 번 컨택해 보면 우리 제품 좋으니까 컨테이너 그냥 하나 실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도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